제가 이제 그 공개한 자료들은 사실일 가능성을 다 가리키고 있죠. 뉴스타파가 또 대형 홈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관련해서 대선이 끝난 뒤 우리 민주진영 선배님들을 기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대전에 내려갔다라고 확정해서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후속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이제 징역 9년 받고 지금 수감 중인데 저분의 휴대전화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거를 누구한테 뺏겨요. 기자들한테. 왜냐면 막 사기치고 다니다가 막 서로 그냥 이전 투구가 막 일어나니까 김성진의 휴대전화가 다른 사람 손에 가는데 그 휴대전화를 제가 포렌식했습니다. 김성진이 2013, 14, 15년에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연락처 리스트, 연락처가 한 6천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준석과의 대화가 나올 거 아닙니까? 주로 카카오톡이랑 텔레그램을 했지만 만남이나 이런 것들은 문자로 보니까 뭐 그냥 뭐 이준석 온다고 하면 외제차 바로 대전역으로 보내고 데려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약 사건 있잖아요. 시알리스인가? 그 흥분제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우리가 이제 말로 왜냐면 이건 김성진의 진술만 있잖아요. 근데 김성진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 문자에 나옵니다. 이준석 이거 하나를 웨이터한테 비서한테 지시를 해요. 네, 웨이터한테 미리 줘. 룸사롱 웨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이 사건이 약간 본인은 무혐의라고 하지만 무혐의 나온 적 없고요.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 지나서 성매매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공소시효 5년이니까 2013년이니까 18년에 끝난 거예요. 아, 성매매는 5년이에요. 네. 그리고 알선 수재도 있었는데 알선 수재 공소시효 7년이니까 이미 다 공소시효 끝나서 수사해봐야 이거 뭐 안 돼, 공소 안 돼. 그래가지고 경찰이 무혐의로 끝낸 게 아니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로 불송치 안 보낸 겁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2022년 9월에.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어제 보니까 본인의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더구만요. 경찰이 다 수사해서 무혐의로 끝났다고.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어찌됐든 2013년 8월 15일 그리고 7월 11일 두 차례 지금 성매매 성접대를 받았다는 걸로 지목이 됐는데 7월 11일에 이준석이 내려간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9일, 1월 11일 등등 제가 지금 그거 보면서 그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휴대전화 내역을 가지고 이 수사 기록에 이 장부나 이런 걸 봤더니 맞아 떨어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문자 메시지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도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내려갔다 확신을 가지고 쓴 겁니다. 김성진의 진술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진술이 사실이라는 증거죠. 저기 물증이죠. 왜냐면 저분은 직원인데 이준석이 와서 줬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남녀 한 세트씩 줬다. 저 때 당시에 이준석이 뭐라 그랬냐면 저게 2023년 8월 15일에 저 시계가 풀렸는데 내가 어떻게 8월 15일에 주냐. 근데 그때 당시에 뭐 2013년 8월 15일이면 박관천 행정관도 거기 있고 그랬잖아요. 청와대. 아니 우리 다 받아서 줬는데? 그러니까 7월 11일에 먼저 성접대가 1차 성접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성진의 진술은 1차 성접대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줬다라는 진술이 있었는데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실제 물건이 나온 거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저거를 2022년도에 보도를 JTBC에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했는데 당시에 저의 보도는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을 그러니까 대전지검 수사 기록을 누군가 가세현에 던져요. 터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배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이제 쭉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야 이준석은 뭐 그렇다 치는데 야 이건 대통령이 개입된 사건인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증거도 있고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거를 보도하겠다니까 회사에서 난색을 펴가지고 야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녹음 파일 물증에 뭐 안철수 단일화 때 이준석 날리기로 합의하고 이런 카드로 했다고 다 나오는데 이거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준석을 없애기 위한 공작, 기획 공작, 윤핵관들의 공작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단일화 카드로 쓰였다라는 정황 보도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시계 보도를 했다 방향을 틀게 된 거죠.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야 이건 살아있는 권력이 대통령인데 대통령 범죄네 이거. 라고 이제 보도를 하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이준석은 이제 오히려 이거 봐라 나 뭐 또 전 이준석의 성매매에 대해서 저 시계는 제가 했잖아요. 그럼 저건 뒷받침한 증거잖아요. 네. 저 이후로는 이제 제 그 보도 방향은 대통령으로 간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뭐 이준석을 추종하는 그 팸콘가 뭔가 뭐 걔들은 야 봉주육이 그때 기획 공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식 화법인 거예요. 이준석의 성접대 여부는 제가 그때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준석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준석이 저 어린 나이에 업체 대표를 만나서 성접대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아이카이스트의 피해 금액이 200억입니다. 200억.
그리고 지금 이 장부를 작성했다는 김모 씨 네. 지난해 11월에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경제적인 이 압박을 엄청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준석이 뭐가 잘못했어? 이준석이 김성진의 사기 행각에 얼굴 마담을 해준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해놓고 뭐 접대는 둘째 치고 근데 큰 잘못이죠. 큰 도덕적인 잘못이죠. 만약에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와서 야 2013년 12년 전 일을 가지고 니네가 입증해봐 라고 하면 입증하기 쉽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공개한 자료들은 사실일 가능성을 다 가리키고 있죠. 네, 물증이 있었네요. 그리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봉지욱 기자가 확보했는데 이거 매우 큽니다. 특히 이준석 이번 젓가락 망언으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사과하는 척 했는데 웃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장수가 문제의 젓가락 발언을 이재명 후보께 하지 않고 권영국 후보에게 한 것은 그도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재명 후보께 네 아들이 이러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다면 이재명 후보는 팩트로 반박할 기회를 주는 것과 동시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엉뚱한 권영국 후보에게 주어를 생략하고 물어서 이재명 후보가 팩트를 설명할 기회를 봉쇄하는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죄를 피해가면서 실제로는 시청자들이 이재명 아들이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이해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이준석식 수법이라 제가 잘 압니다. 말장난으로 함정을 파서 상대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기 의도대로 끌려오게 만드는 이러한 수법은 이준석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기술이자 이 인성이 망가진 팸뚜각 씨가 가진 거의 유일한 정치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얄팍한 말장난으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과 오만함이 이 괴물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동력이고 결국 그걸로 망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저런 식으로 나올까요? 진짜 만만해서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늘 봐주고 만만하고 참고 참교육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준석처럼 극단적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께서 당했던 것처럼 제2야당 대표가 당했던 것처럼 살아온 과거에 먼지 하나까지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탈을 쓴 빨간 벌레들을 다 박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3심제를 거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 수사 중이라고 카더라식 뉴스 기사 흘리면서 사돈의 8촌까지 다 먼지 하나하나 찾아 털어서 3개, 4개, 아니 5개, 6개 죄목으로 재판 10번씩 거치면서 보수 언론에서 카더라식 보도하고 그게 극우 유튜브들 타고 노인네들 단톡방에서 공유되는 찌라시로 만들었듯이 그들의 죄악을 정정당당하게 처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댓글 많이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